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3일 오후 1시입니다. 황영웅 가수가 이틀 전에 황영웅 TV를 통해서 공개한 나훈아 씨가 불렀던 망모, 돌아가신 어머니란 뜻이죠. 망모가 이틀 만에 조회수, 그러니까 재생수가 되겠습니다. 재생 횟수가 23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가히 선풍적 인기입니다. 이 노래는 처연한, 그리고 아주 옛날 생각을 상기시키는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는 제대로 소화하기도 어렵고 부르기도 참 어려운 노래입니다. 근데 황영웅이 부르니까 노래가 근사했습니다. 물론 나훈아 원곡도 좋죠. 다른 느낌이 듭니다. 황영웅은 부르는 노래마다 새로운 옷을 입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자 일생도 이미자 씨가 불렀던 노래와는 전혀 다른 노래가 되고, 하수영 씨의 불멸의 명곡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도 황영웅이 부르니까 또 다른 맛을 느끼게 하고, 황영웅이 부르면은 무대에서 부르는 것 같지가 않고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만 불러주는 노래처럼 들리는데, 망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망모를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추석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 가을 중에 무대로 복귀할 것이다 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대를 떠난 지, 즉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을 앞두고 하차한 지 딱 7개월 만에 다시 이제 비상할 준비를 마친 듯 합니다. 7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황영웅 신도름이었습니다. 황영웅 노래의 아주 신비한 치유력, 그리고 황영웅 노래에 열광한 팬들의 결속,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있지도 않은 학폭 논란 운운하면서 자숙하라, 왜 또 제기하려고 하느냐, 금방지다, 이런 투의 맹폭격을 가했던 두 현상, 하나는 황영웅 지키기고 하나는 황영웅 죽이기인데, 결국 7개월 지나니까 황영웅 죽이기는 실패하고 황영웅 살리기는 성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는 황영웅의 노래 실력입니다. 특히 그 목소리입니다. 황영웅의 목소리는 최근 몇십 년 한국 가수들 중에서 최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목소리, 가창력, 바로 노래 실력이죠. 노래 실력이 황영웅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노래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발표하고 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른바 음원 시장에서 황영웅의 노래가 압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시장은 뭐냐 하면은 거기 남녀노소 보통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을 고르는 곳이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노래의 값에 따라서 그것이 매매가 되고 매겨지고, 그것이 수치로 표현이 되고 공개가 되고 랭킹이 나오는 겁니다. 음원 시장에서 황영웅 노래가 객관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것이 실증이 되었습니다. 이게 황영웅을 지켜냈고, 여기에 강력한 팬덤이 있었습니다. 아마 약 5만 명에 육박하죠. 지금 팬카페 가입수가. 그분들은 또 그냥 보통 팬들이 아니라 행동하는 팬들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란 말이 있는데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헛소리고, 그야말로 황영웅 팬들은 행동하는 팬들이니까 황영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시장, 황영웅 팬들 또 하나 있죠. 황영웅 팬 가입은 안 했지만은 황영웅 노래에 감동한 보통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황영웅 죽이기는 실패했느냐?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이 엉터리였기 때문입니다. 학폭 논란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학폭도 아니고 논란도 아닙니다. 학폭이라고 하려면은 학교에서 폭력을 휘둘러 가지고 누가 다쳐 가지고 뭐 퇴학을 당했다든지 전학 권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정학 처분을 받았다는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황영웅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걸 찾으려고 저 못된 어떤 방송은 황영웅의 중학교까지 찾아가서 뒤를 캐는 그런 추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있었던 사건은 50만 원 벌금 내고 끝난 사건입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학폭도 아니고 논란도 아니고 다 끝난 사건이에요. 이걸 가지고 7개월 동안 우려먹으니까 국민들도 이제 식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기록은 남겼습니다. 한국의 전체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힘없는 신인 가수를 7개월 동안 문매질했는데 결과는 황영웅은 살아있고 문매질한 기자들은 우습게 되고 제가 이들에게 별명을 붙였지 않습니까? 언론 폭력 기자들, 줄여서 은폭 기자들. 은폭 기자들의 그 만행은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좋은 게 이들이 남긴 어떻게 보면 그 흉악무도한 기사문이 다 실려가지고 요새는 또 기사문 밑에 기자들 이름까지 넣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침 뱉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황영웅 문신 사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황영웅 쪽에서 작심만 하면은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아마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약점 잡힌 것은 황영웅이 아니라 한국 언론입니다. 이걸 통해서 한국 언론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도 반성 없이 똑같은 레파토리의 거짓말을 7개월째 되풀이 하다가 결국 자멸하고 있는 한국 언론 중에서 은폭 기자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황영웅, 결국 진실과 거짓의 대결에서 진실이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